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참모총장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내가 장관한테 보고하려니까 네. 참모총장이 속고 있을 수도 있죠. 네. 밑에서 거짓 보고하니까. 네. 그럼 내 장관한테 그 일꾼이 이렇습니다 하면 괜히 참모총장만 혼나니까. 네. 20기 동기 중에도 또 참모총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때는 아직 이제 참모총장 되지 않을 때였죠. 아, 네. 저보다 선배가.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참모총장 찾으러 갈 때. 92년. 참모총장 이제 국방부 뒤에 옵니다. 저는 네. 장관실에 있으니까 올 때 이제 제가 만나서 네. 장관실의 과학기술 보좌관이셨고. 그렇죠. 네. 네. 참모총장을 찾으러 갑니까? 네. 이제 왔어요. 거기 와가지고 내가 네. 찾으러 가시니 전화로 이제 후배가 네. 임 박사님 참모총장 국방부 언제 가시니까 네. 한번 이야기 하시죠 해서 네. 제가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이제 땅굴 나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야기했죠.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논리적으로 나한테 없다고 해야 할 텐데 논리적으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인신공격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내가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TV에 안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요? 난 그분이 예수 믿는 줄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네. 저도 예수를 반 정도 믿습니다. 예. 그건 중요한 얘기 아니고. 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친구들 말, 우리 동기생을 욕하는 건데, 우리 동기생이 또 그거 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수 하느님 계시라고 하면서 비웃는 그런 말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를 했든 석가모니가 계시를 했든 그건 뜻이 없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가 계시했으면 땅굴입니까? 아니래도 그 하느님이 예수님이 정말 계시했으면 땅굴이 아니래도 땅굴입니까? 아니죠. 가서 녹음해서 녹음이 나오면 누구 계시가 됐든 우리 부장님 계시가 됐든 내 계시가 됐든 녹음해서 소리 나오면 땅굴이죠. 땅굴 찾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장관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장관한테 보고해서 이제 장관이 이제 즉시 이제 하도록 이제 조사하라는 정도로 흥분하셔가지고 이제 부잘망으로 의장 빨리 내려오라고. 예. 의장이 8층에서 내려왔어요. 합참의장. 네, 내려와가지고 지시를 했어요. 내가 예산을 줄 테니까 당신이 찾아라. 그 국방부 장관 누굽니까? 이제 최세창 장관입니다. 네? 최세창 장관. 세창.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다 들으셔야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민간 쪽에서 나한테 녹음이 됐습니다 왔어요. 근데 군 쪽에서는 보고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녹음됐습니다. 녹음됐으면 됐지. 근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해외 수장 가면서 또 일단 전체 보좌관이 또 하나 있어요. 난 과학자 때문에. 윤 박사님, 선배님, 장관님 떠나시면서 윤 박사님 수고 많았다고, 연구소로 돌아가시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요? 수고가 많았으니까 그동안에 네. 연구소로 돌아가라. 난 원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니까. 장관님의 해외 출장을 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난 겁니다. 다시 돌아가랍니다. 네. 땅굴 얘기하니까. 아니, 처음에는 반응했죠. 땅굴 찾으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가라고. 연구 분석하라고 하고 조금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돌아가시라고. 네. 이제 그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왜 장관이 그랬을까요? 압력이죠. 누구한테 압력? 장관이 누구한테 압력을 받습니까? 대통령한테 압력 받습니까? 그건 아닐 거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사적인 얘기, 알지도 못하는 거, 증거 없이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북한이 땅굴 따는 기술은 얼마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지하 시설 많이 했습니다, 걔들이. 어느 정도 한가 하면 내가 이제 닥터 이벨리라고 미국에서 이제 지하시설 공격용 폭탄을 개발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네. 나는 그 당시에 지하시설 공격 포탄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에어다이내믹스 쉐이프가 달라져야 돼. 땅으로 파고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그걸 테라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Y형 진지가 있어요. 포진지, 북한에. 그 안에 포를 놓고 쏴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 구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북한이 그런 기술까지 있겠느냐. 그 아래다 해서 하면 들어오다가 튀어나가게 돼 있어. 보통 포탄도 들어가다 튀어나가게 돼 있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들어가죠. 근데 구조를 잘 만들어내면 이만큼 들어갈 것이 위에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기술 북한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웃어요. 북한의 기술은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와 비슷하다.
그 정도 수준이다. 땅굴 파는 건 세계 최고다. 그렇죠. 베트남 굳이 땅굴 300km짜리 있죠. 네. 그거 물어보세요. 어디서 배웠느냐고. 북한 사람한테 배웠다. 네, 우리 윤 박사님 뭐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일단 땅굴을 판다는 게 이제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흔히 볼 때 그 토목공학에서 얘기하는 터널 굴착 기술과 뭐 거의 유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보다 이제 굉장히 작은 단면의 굴을 파는 기술인데 지금 이제 뭐 대규모 땅굴 막 거의 뭐 부산 지역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뭐 300km 이상의 땅굴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터널을 300km를 뚫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TBM이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뭐 드릴로 굉장히 쉽게 암석에 나무판에 구멍 내듯이 이제 쉽게 구멍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TBM 공법 자체가 굉장히 지질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최장 터널이 지금 KTX 부산 종점 쪽에 있는 금정 터널입니다. 그래서 금정 터널 길이가 20km거든요. 네. 그리고 도로 터널 중에는 이제 인제 터널 지금 이제 시공 중인데 그게 11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수십 킬로의 터널을 뚫는다는 게 TBM을 굉장히 더 좋은 TBM 첨단 TBM 공법을 쓰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직경이 몇 메타짜리였어요? 굉장히 크겠죠. 이제 KTX 터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차가 왕복으로 지나갈 정도고요. 그다음에 도로 터널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겠죠, 단면이. 근데 간단. TBM 거기서도 그 터널에서도 TBM 공법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은 지질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굉장히 균질한 암석으로 있으면은 계속 TBM이라는 장비를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질은 굉장히 복잡하고 암정도 다르고 또 단층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뚫다 보면 굉장히 연약한 지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TBM 장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 커다란 디스크 커터나 뭐 이런 걸 전부 다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최장 터널, 금정 터널 시공할 때도 TBM 공법을 쓰지를 못했어요. 우리 윤 박사님은 모레 나오셔야 되겠는데 땅굴 없다 쪽에. 아니 보세요. 내가 대규모는 어렵다. 아니 왠가면 지난번에 다 설명했는데 내가 또 설명해야 되겠어요. 설명 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거리 300m 뚫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제 우선 재래식 방법으로 네. 재래식 방법으로 내가 설명했죠. 김남준이가 자기 땅굴 작업하는데 8명이 일개조로 24시간 파서 하루에 10m 직경짜리를 8m 갔다고 그러죠. 네. 그럼 100 곱하기 100, 8 하면 100에다 800 입방메타를 하루에 파고 들어간 겁니다. 네. 그 재래식 방법으로 다이나마이트 터트리면서. 네. 그것을 내가 이제 이건 작아요. 장거리 터널은 네. 2.5m 돼요. 네. 그죠? 내가 줄여 잡습니다. 3m 정도 봐도 3,3은 9죠. 그럼 100에 비해서 한 10분의 1 되죠. 10분의 1이면 길이는 한 10배 들어가겠죠. 그럼 8m 갔으면 한 80m 가겠죠. 그렇죠? 네.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그러나 길어질수록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모달. 네. 그래서 80m를 내가 4분의 1에 줄였습니다. 80 내지 100m 갈 걸 한 20m 가는 걸로 봤어요. 하루에. 그래서 그건 어떻게 이해? 네, 뭐 그 재래식 방법인데 아직 터널. 예. 네. 충분히 일정한 지질 조건에서는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럼 20m만 가면 1년에 얼마 갑니까? 7km 가죠. 모든 건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계산 뭐 1년에 7km 간다. 1년에 7km, 10년이면 70km. 70km네요. 60년이면 60년 파서요. 67, 40, 420km 가죠. 계산상으로는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 TBM 없이도. 6.25 이후에 계속 파서 부산까지 팠으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됩니까? 지난번에 내가 일본 뭐 기자가 와 설명해서 내가 트랜스포저는 어떻게 만들고 이걸 다 설명했는데 또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60년을 계속. 그건 빼고, 아무튼 그건 빼고. 아무튼 그런, 네. 그냥 파고들어가도 된다. TBM 없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BM 갖고 이 사람들 언제부터 파기 시작했는가 하면 1960년대 말에 TBM이 상용화가 됐습니다. 네. 그거는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이즈가 각각 달라요. 네. 그 다음에 1970년 초에 우리 실장이 스웨덴에 갔더니 북한이 20에, 우리 이제 고급 장비를 살려고 그러니까 반다 이거죠, 한국 사람한테는. 네. 캐시 가져와라. 너희들은 저 LC 오픈기가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노스코리아가 와가지고 20개 땅굴 TBM을 사갔는데 돈을 안 준다 이거죠. 저 LC 오픈하고 다 했는데. 네. 한국 사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20개 사간 걸 알았어요. 그전 그 당시에 내가 땅굴 관련 안 하니까. 네. 거기 있을 땐
그러니까 포기해. 아, 저거를 PGM 저거 기계를 20개 사갔다고. 네, 그때. 네, 북한이. 그 다음에 이제 비리 또 언제 알았는가. 내가 이제 땅굴을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업체들이 많이 협조를 해요. 무역업체들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한 업체가, 이제 왔어요, 형식으로. 그래가지고 TBM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기술자예요. 그래서 로봇식으로 된 게 있답니다. 로봇식으로. 그것은 엄청나게 비싸서 우리나라에는 없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로봇식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네. 근데 그걸 8대를 북한이 사갔답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스웨덴입니까, 그것도? 8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봇을 8개 사갖고 왔다? 로봇으로 파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예를 들어 무슨 뭐 고급 지휘부, 뭐 청와대, 이런 데 들어가려면 이제, 그 구치 땅굴도 저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마지막 구착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래 이제 내가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스위스 사람이 왔대요. 그 네. 제작회사가. 왜? 뭐 때문에 왔대요. 그래서 그 만나자고 했는데 여의도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직 북한에서 압력 가하기 전에. 요새는 말 안 합니다. 절대로. 100몇십 대를 사갔다. TVM은 이제 작은 것들이에요. 걔들 보통 한 2 내지 3m, 정확한 한 2.5m 되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도 북한이 땅굴 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젠틀맨이다 이거죠. 젠틀맨이 왜 그런 파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젠틀맨이라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코리아는 여기 왔는데 자기가 TVN을 팔았답니다. 우리는 좀 큰 거 사기 작은 안 사. 스위스 사람 하는 말이. 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장 났다 해서 왔는데 자기가 와서 처음에 교육시킨 사람은 어디 가고 또 엉뚱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와 있더래. 그것도 다시 딱 알려준대. 근데 북한 사람은 자기가 한번 딱 알려주면 바뀌지도 않고 분해 결합 다 한답니다. 완다풀 엔지니어인데 그런 사람이 왜 땅굴을 파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땅굴 그 기계가 땅굴 그렇죠. 그 기계가 땅굴 파는 기계인데. 땅굴 파는데 남쪽으로 파는 남침용은 안 판다 이거죠. 젠틀맨이니까. 그렇죠. 아주 멋진 젠틀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술자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TBM을 사간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연결됐을 경우에 부산까지 가는 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면 부산보다 재래식으로 할 땐 60년에 420kg고. 자, 저 TBM인가? TBM으로 하면은 그건 1년에 얼마나 갑니까? 내가 이제 TBM 2, 3m짜리 우리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내가 그전에 저게 지금 TBM이죠? 진로 건설인가요? 거기와 만났더니 큰 거, 우리 지하철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의 TBM으로. 저런 건 안 해요, 북한에. 조그만 거예요. 네, 1년에 얼마나 갑니까? 아니, 이제 계산해야죠. 자, 내가 그걸 뭐라 생각해요? TBM 저걸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스탠다드 암만 그게 있어요. 자기들 표준 이제 그 형태에서 하루에 15m 간다.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15m. 네, 근데 이제 저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보다는 내가 이제 좀 자그만 거. 네, 내가 아까 그렇게 한 식으로 해서 사람이 20m 가니까 TBM으로 가면 한 30m 가지 않겠느냐. 네. 근데 TBM 때문에 어디 멀리 가고 더 그런 건 없고 사서 더 쉽게 갔을 것이다. 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하루에 30m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흘이면은 300m네요. 여름, 그 이제 365일이니까 네. 하루에 그러니까 열흘이면 300m고 그렇죠. 100일이면은 3000m네. 그렇죠. 3km. 3km. 예. 그러면은 9km, 보통 9km죠. 9km 정도 가네요. 네. 아까 내가 7km 네. 그러면 19km면 90km. 그거 계산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아니, 할 필요 없죠. 네. 왜냐하면 재래식 방법으로도 이렇게 가는데 네.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물이 어떠냐 그건 내가 설명해서 반복하지 맙시다. 예. 가장 어려운 건 그 사람들이 딱딱한 사람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장거리 들어갈 때는 배설물이에요. 사람 배설물. 그게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반복을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면은 두 번째는 북한의 땅굴 파는 기술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네, 탐지 기술. 말했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보통 탐지 기술, 그건 뭐 여러 가지 아까 내가 구축하는 기술 다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증거, 당신이 뭘 보고 당신도 해봤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뭐 우리가 과학적인 이야기를 듣자고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빨리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이제 행주산성에서 내가 이제 이걸 검토를 해야 하려면은 내가 직접 들어야죠. 네. 정종 씨가 가진 테이프만 갖고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행주산성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는 날. 그 들어가 이제 거기서 직접 듣는 거죠. 네. 내가 직접 들은 것이 거기서 듣고 화성에서 듣고 운천에서 들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들은 것이 땅을 파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마이크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을 하는데 녹음하기 전에 내 귀에다 댄 거죠. 마이크를. 네. 저 스피커를. 그래서 내가 들은 거예요. 몇 미터나 들어갑니까? 그 마이크가. 그때 저쪽 그 행주산성에서는 그것이 한 30m가 넘지 않아요. 대충 한 20, 30m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도 그러면 산성은 지금도 팔면 나오겠네. 행주산성 팔면. 다 맞고 하지만 돌아가요. 그 판문 나오죠. 또 판문 나오겠네. 그렇죠. 화성도 지금 우리가 하는 동안에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TV에 뭐 어떡하냐. 그래서 놀란 것이 이제 우리가 파니까 이걸 막고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성은 너무 낮았어요. 한 23m 정도. 그게 돌아가니까 우웅 하고 이 땅이 울린 거예요. 거기 원래는 이제 논밭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었는데 우웅 하고 울리니까 그동안에 비웃던 사람들이 놀란 거죠. 땅속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믿는 거죠. 땅속에서 울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화성은 했고. 자, 마지막으로 운천. 3년 전에 한 겁니다. 네, 이걸 설명드리겠어요. 이제 이걸 들으셔야. 화성 땅굴을 발견했습니까? 그 녹음됐으니까 발견해요. 녹음된 건 저는 녹음된 거 발견했다고. 녹음된 걸 발견했다고 그래요. 직접 눈으로 저거 하지 네, 이거 못했고. 절개하는 데는 돈이 드는데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또 10원 한 장 안 줘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왔다 갔다 공군이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육군 탐지과에서 탐지 과장 주관을 합니다. 국방부는 게 창고에 대외 창구, 해군, 공군, 육군 다 사고 나면 누가 발표합니까? 국방부가 거기서 창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온 사람이 뭐 아니 내가 개인 이건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육군이 주관합니다 이걸.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운천입니다. 운천. 네. 자, 여기서 이제부터 어떻게 했는가를 내가 설명하죠. 네. 운천은 이제 나도 몰랐는데 이제 윤석민 장관께서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지금 88세예요.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애국자입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 젊은 사람 젊다는 것이 저 나이 70대 뭐 이런 사람들은 안 해요. 근데 80대가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걸 이제 하겠다고 나오셔서 처음엔 저도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안 되니까 내가 대통령이면 하겠어요. 안 되니까 간두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모시고 와서 합참에도 갔었고 국방부에도 장관한테도 갔었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장관님도 좀 흥분하셨죠. 자기가 전임 장관인데 자기를 이렇게 소홀히 대하니까 말씀은 안 하시면 기분이 안 좋죠. 땅굴로 온다니까 그냥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합참에서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하겠자 국방부 장관한테 와서 이제 해서 내가 설명하고 장관이 이제 계시고 그래서 민원인이 윤석민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민원인이 윤석민 그러니까 장관. 운천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운천 얘기. 자, 이제부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누가 방해하느냐 하는 거죠. 네네. 누가 방해하느냐. 그래서 이제 원래는 김포 쪽을 팔려고 그러는데 군 부대를 파시죠. 뭐 우리가 돈도 없는데 군이 지원하는 걸 사야 되니까 그걸 따라갔어요. 운천을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느냐. 내 귀로 이제 여단장이 자기 숙소로 이게 들어오니까 뭔가 되게 놀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부대가. 그래서 이제 우리 육군이 안 해주니까 자기 돈으로 구멍도 파고 이 양반이 자기 돈으로 카메라를 샀어요. 근데 아직 기술은 부족하죠. 이제 우리 민간인 팀들은 아주 전문가예요. 근데 아직 기술은 없으니까 돈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또 육군에 와서 방해 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구멍을 이제 판 겁니다. 자, 파는데 그때 우리나라 육군이 어떤 기술 갖고 파는 걸 처음 알았어요. 찾을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찾고 있는데 찾아집니까? 내가 예를 들어 책임자라고 가정하자. 나는 안 나오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 장비도 이거 못 찾는 아주 엉망된 오래된 장비예요. 찾아지겠어요? 찾을 줄도 모르는데. 땅굴 탐지 지금 현재 군에서 땅굴 탐지하는 기계가 아주 노후화된 거다. 그것을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국방부에서는 신형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왔는데 이제 탐지 과장이 중국 과장 그 사람이 이제 탐지 중대를 가지고 하는 거 탐지 제대를 가지고 땅굴 파는 사람이에요. 책임자는 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 없는 겁니다. 근데 후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기도
국방부 녀석들은 그랬는데, 최신이가 이제 실무자죠. 내가 알아요, 말을 그래도. 사실은 뭐 20년, 30년 된 장비입니다. 20년, 30년. 민간인들은 뭐라고 하세요? 저런 기계 요새 민간인은 안 씁니다. 저거. 그런 장비를 갖고 있고. 자, 그럼 어떻게 파느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녹음기도 없고 카메라도 없어요. 그래서 녹음기는 아까 우리 이 사장이 말한 거 하고, 카메라는 여단장이 자기 돈으로 산 여단이 있어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이제 외부 녹음을 한다고 거짓말이라고 자꾸 하니까, 마침 그 원스타가 와 있었어. 원스타 너 와라. 그 다음에 너 대령 또 하나 와라. 해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를 40m 밑에서 묻었어요. 그리고 내가 엔진 다 돌리라고. 엔진이 막 열하나죠. 그래서 다시 꺼낸다. 들어라고 그랬어요. 자, 녹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밖에 소리가 녹음됐다는 말은 앞으로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녹음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국가수에 또 가야 된대요. 갈 필요가 없는데 녹음돼 내 귀로 들어도 녹음인데 기계 소리 웅웅 돌아가는데 또 갔다 오더니 또 이제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소음이라고 돼 있어요. 자, 누가 방해했습니까?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군 합동으로 보고하고 내가 작전 지시를 했으니까. 비록 민간인이지만 그때 나한테 그러면 윤 박사님 하십시오. 윤 박사님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그랬는데 보고를 자기가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민 장관님이 전화를 한 거야. 안 받. 내 전화도 안 받고 윤석민 장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장관이 어느 정도 격분했는가 하면 윤석민 장관님이. 근데 여러 번 전화도 안 받으니까 사모님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당신은 왜 주책이 없느냐 이거지. 어? 젊은 녀석이 이제 장관이 점점 잠깐만 후배 아닙니까? 젊은 녀석이 전화를 안 받는데 뭐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전화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보고도 안 받고 내가 주관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장군입니까? 장관? 장관이죠. 장관이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왜 안 받아요? 그건 제가 모르죠.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뭔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해서 나온 녹음 테이프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군이 보고를 했죠. 군은 손도 안 댔어요, 거기다가. 녹음 테이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테이프를 놓고 내가 작전 지시를 해가면서 녹음을 한 건데,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한 사람이 나는데. 원래 보고서에도. 그러니까 왜 안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듣는다고? 왜 안 듣는다고? 군대 출신 아닙니까? 육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뭐 군 내부에 종북 세력이라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겁니다. 종북 세력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6.25 때도 그렇게 적성 세력이 많아가지고 전쟁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영군 장군이 썼죠.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쟁하기가 힘들 정도로 적성 세력이 많았어요. 그러면 60년이 됐죠, 지금. 60년 동안 김정일, 김일성이가 우리 군한테 적성 세력을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넣었죠? 그럼 있겠어요? 더 많죠? 퍼센트로는 적을는지 모르지만 사람 숫자로는 적지 않겠죠. 그럼 많겠죠. 군 내에 지금 간첩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내 주장이죠. 나는 그런 걸 보고 천안함 사건 내가 이제 기술 분야에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현직은 떠났지만 난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누가 북한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가를 난 금세 알아요. 그거 보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디프라이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데토네이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자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세요. 처음에 엉터리볼을 막 하는 거예요. 뭐 불이 났을 것이다. 무슨 암초에 부딪혔을 것이다. 뭐 기술적으로 보면 참 한심한 말을 많이 해요. 결국은 물론 나왔지만 그러면 그 초남에 갈 때 간첩 도움 없이 뭡니까? 잠수에 와서 못 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천안함은 잠수함을 잡는 배입니다. 잠수함을 잡는 배예요. 근데 잠수함이 가면서 그걸 심어내는 거예요. 레이더도 끄고 갔다, 소나도 끄고 갔대요. 이게 문제가 되죠. 왜 끄고 갑니까? 작전지 얘기 들어요. 그리고 이건 배하고 속력이 맞질 않아요. 그리고 따라올 수도 없고 이거 하다가는 얻어맞아요. 그리고 갔으면 그 사람이 북한의 소행이 아닙니까? 북한의 소행이죠. 예. 맞는데 엉터리 보고를 하는 거죠. 엉터리 보고를. 공로자는 속초함 함장인데 내가 이런 말 여기서 할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천안함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아무튼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군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내가 장관 과학부장에서 그걸 느끼고 군의 간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우리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박사님 의견에 의하면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어떻게 군의 간첩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지난번에 신문 난 거 보니까 30%가 좌파라고 하던데. 북한의 간첩이 있다고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하죠. 어디든지 있다고 국정원에 대해 어디든지 있다고 보는 국정원에도 거예요. 있다고 봐야 된다. 네, 일단 59초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